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980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연간 사망자 수는 약 35만 8천 명.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장례식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고객, 즉 고인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켰던 장례식장들이 힘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제주대학교 병원은 지난 16년간 지역사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장례식장을 결국 폐쇄했습니다. 연간 500건 이상의 장례를 치르던 나름 규모가 컸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인구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 그 거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흔해졌지만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소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다시 붕괴하는 과정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소리 없는 경제적, 문화적 지진의 전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죽음 앞에서 왜 애도의 공간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한국 경제의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한국인은 붉은 국물에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육개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하필 육개장이 나올까요? 붉은색이 잡기를 쫓는다는 벽사적 의미도 있고 밤샘 조문객에게 보양을 제공한다는 설도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대답은 차가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대량으로 만들기 쉽고 오래 끓여도 맛이 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원가 대비 마진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장례 산업의 핵심입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은 죽음을 애도하는 빈소 대여료가 아니라 손님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었습니다. 빈소는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일 뿐 실제 돈은 식판 위에서 벌어들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인 롯데칠성금료는 장례식장 전용 제품을 따로 만듭니다. 잔칫집 식혜를 고향집 식혜로, 좋은 데를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대로로 이름을 바꿔 납품할 정도죠. 대기업이 별도의 브랜드 공정을 가동할 만큼 이 시장은 거대했습니다. 과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이익률은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18만 원에 들여온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에서만 3년간 60억 원을, 충남대병원은 7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북대병원은 329만 원짜리 수의를 507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음식 매출은 더 경이롭습니다. 조문객 1인당 음식값이 3만 원이라 가정할 때 과거 평균이었던 150명이 방문하면 음식값만 450만 원, 술과 음료를 합치면 5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3일간의 빈소 대여료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음식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사업을 육개장 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상조업체의 고객 소개 수수료로 매출의 40% 50%를 떼어주어도 남는 장사였던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슬픔이 곧 수익이 되던 한국 장례 산업의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완벽한 사업 모델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모인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그 견고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장례식장의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빈소에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금기시되었습니다. 당시 상주들은 슬픔을 나눌 사람조차 부르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바이러스가 물러간 뒤에 찾아왔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의 북적거림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150명에 달하던 조문객은 이제 3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직계 가족 10명 남짓한 인원만 모여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인의 뿌리 깊은 조문 문화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반가쇠가 된 셈입니다. 텅 빈 빈소에 차갑게 식어가는 육개장 국물처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장례 산업은 지금 유례없는 정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완전히 돌려쓴 것일까요? 조문객이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관계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속화된 핵가족화입니다. 과거에는 한 마을 전체가 상주였고 마을 청년들이 상여를 매며 슬픔을 공동체 전체가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와 자녀 단 몇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전부입니다. 친척들과는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고 고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디지털화입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어도 정작 장례식장을 찾아와 밤을 지새워줄 이는 드뭅니다. 이제 카카오톡에는 조의금 전용 봉투 기능이 생겼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직접 가지 않아도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시간 빈곤이 더해집니다.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하기 위해 왕복 반나절을 쓰고 휴가를 내는 것은 큰 경제적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마음만 보내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결례가 아닌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번지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복잡한 형식이 고인을 향한 진심, 어린 추모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입니다. 조문객의 급감은 장례식장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150명이 오던 손님이 30명으로 줄면 음식 매출은 5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500만 원을 벌던 수익이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빈소 대여료만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유지조차 벅찬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든 수준을 넘어 이제는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이른바 무빈소 장례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인의 시신은 차가운 안치실에 잠시 모시되 북적이는 손님을 받는 공간인 빈소를 과감히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3일간 이어지던 긴 기다림도 조문객을 위해 준비하던 산더미 같은 음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입관식만 치른 뒤 곧장 화장장으로 향하는 이 간소한 절차는 이제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상조업체 대표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0건 중 1건도 차례되지 않았던 무빈소 장례가 지금은 전체의 30%에 달하며 어떤 업체는 작년 대비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서글픈 경제적 현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평균 장례 비용이 약 1,300만 원이었으니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은 현재는 빈소 대여와 장례 용품, 본관당 비용까지 합치면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 앞에서 이만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서민들에게 200, 1,300만 원으로 해결 가능한 무빈소 장례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빈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 사람도 없는데 텅 빈 빈소에 가족끼리 덩그러니 앉아 밤을 새우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가족끼리 온전히 슬퍼하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내 장래에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는 부모님의 마지막 배려는 이제 슬픈 유언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사회적 과시의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밀도 높은 이별의 영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작별조차 허락되지 않는 더 깊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한편에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라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직장 츠장이라는 더 시리고 서글픈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일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들 직츠, 장사 지낼 장장. 장례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안치실에서 곧바로 화장장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직장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위해 지자체가 행하던 최소한의 행정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직장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무너진 경제적 토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19년 430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1,185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진짜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최소한의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내려놓는 가난의 비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의 단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는 3,9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누구의 배웅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라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50대와 60대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은퇴와 이혼, 그리고 경제적 고립 속에 놓인 중년 남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제 고인을 발견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집주인이나 경비원인 경우가 13.1%에 달합니다. 밀린 월세를 확인하러 갔다가 혹은 이웃의 악취 신고로 인해 발견되는 죽음들, 고시원이나 모텔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여합니다. 1인 가구 36% 시대, 죽음은 이제 공동체의 슬픔이 아닌 고립된 개인의 고통스러운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시장에도 이제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엇비슷한 빈소에서 육개장을 나누며 3일장을 치렀지만 이제 그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례시장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프리미엄과 최소한의 절차만 남은 미니멀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의 부촌에 위치한 프리미엄 장례식장은 우리가 알던 슬픔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곳에선 곡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다른 상주들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형 빈소가 제공됩니다. 식사 메뉴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흔한 육개장 대신 전문 셰프가 상주하며 한정식 코스 요리를 내놓고 발레 파킹 서비스와 전담 코디네이터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고인의 생애를 영화처럼 제작해 상영하는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3일장 비용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결혼식보다 비싼 비용이지만 재벌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고인에 대한 마지막 품격이자 예우로 여겨집니다. 반면 그 반대편에는 200만 원대 무빈소 장례와 100만 원대 직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린 두 세계 사이에서 평범한 동네 장례식장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자본도 인프라도 없지만 그렇다고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무빈소 장례만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 경제적 계급에 따라 애도의 질이 결정되는 시대, 이 거대한 격차는 전통적인 장례 산업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틈타 죽음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육개장 냄새가 사라지는 자리에 이제는 이름조차 생소한 데스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죽음, 데트과
기술 테크의 결합.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죽음마저 데이터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선두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추모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딥브레인 AI가 개발한 리메모리 서비스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고인의 사진 한 장과 생전의 짧은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AI가 고인의 얼굴 표정과 특유의 말투를 완벽하게 학습해 가상인간으로 복원해냅니다. 화면 속에서 다시 살아난 고인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건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생전에 미처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AI가 대신 전하는 이 광경은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여인 한 신부의 결혼식에서 AI로 복원된 아버지가 스크린에 등장해 축사를 건넨 사례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딸아, 결혼 축하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기술적 구현을 넘어 산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이 서비스를 상품에 포함한 것은 장래 산업의 중심축이 이제 거대한 오프라인 시설에서 디지털 유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추모관 역시 공간의 제약을 허물고 있습니다. 직접 납골당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헌화하고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을 기립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술 뒤에는 서늘한 질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복제에 동의했을까요? 기술이 죽음의 경계를 흐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애도의 본질에 대해 이전에 없던 도덕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방식이 디지털로 진화하고 있다면 고인의 마지막 육신이 머무는 방식 또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화장률은 93.8%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매장이 아닌 화장을 선택하며 30년 전 20%도 안 되었던 화장 문화는 이제 완벽한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소를 찾아 성묘하던 풍경은 좁은 납골당 안에 작은 상자를 마주하는 문화로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효율적이라 믿었던 화장에도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신 한 구를 화장하기 위해서는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넘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160kg에서 200kg려.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2번이나 왕복할 때 나오는 양과 맞먹습니다. 죽음마저 환경에 빚을 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해외를 중심으로 친환경 장례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로 시신을 분해하는 수분해장입니다. 특수 용액을 통해 6시간 만에 뼈를 제외한 모든 유기물을 액체로 되돌리는 이 방식은 화장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어 영국 등지에선 이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작된 퇴비장 역시 놀랍습니다. 톱밥과 나뭇가지, 버섯 등을 이용해 시신을 한 줌의 비옥한 흙으로 되돌리는 데는 불과 8주에서 12주면 충분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버섯 뿌리로 만든 버섯관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인의 육신이 나무의 양분이 되고 숲의 일부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연 회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5년 1월 24일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었던 산분장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납골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히지 않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산분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가의 납골시설, 유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현실적인 요구와 죽음 이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떠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제 죽음은 소유하는 공간에서 순환하는 자연으로 그 마지막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장례시장의 거대한 격변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사망자 수 35만 8천 명, 하루 평균 980명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정점에 서 있지만 정작 우리 곁의 장례식장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시달리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 즉 애도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와 개인화로 인해 북적거리던 조문객은 3분의 1로 줄었고 그 결과 육개장 장사로 버티던 전통적인 수익 구조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는 본질적인 추모를 위해 무빈소 장례를 택하고 또 누군가는 사회적 고립 속의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장례 시장은 이제 1억 원짜리 호텔식 프리미엄과 200만 원대 미니멀 장례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그 빈틈을 AI 추모 서비스와 친환경 장례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채우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의 폐쇄는 단순한 영업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형식 중심의 장례 문화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서늘한 신호탄입니다. 형식보다 조용히 고인의 생애를 반추하며 눈물을 흘리는 진심이 더 고귀한 추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변화의 물결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조 산업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500만 명 이상이 미래의 죽음을 대비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믿고 돈을 맡긴 상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폐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상조 서비스 가입자 10명 중 4명은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보상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예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상조 업계의 어두운 이면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산업의 민낯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